오늘 영상은 ELS 상품을 판매하며 은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채널명이 제니인데요. 제니가 말씀드립니다. 크게 5가지로 설명드리겠어요. 첫째, 은행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는 홍콩 H지수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홍콩이 중국의 일개 도시로 전락한 후 금융자본가들이 이탈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의 흐름을 타고 일시적으로 상승한 H지수가 고점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폭락할 것이라는 판단을 못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니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홍콩 지수가 포함된 상품을 2021년도에 유독 많이 출시하고 판매한 점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나 유로스탁스, S&P, 니케이 등 다른 지수로 구성된 상품보다 유독 H지수를 포함한 상품을 많이 출시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특히 은행이라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홍콩지수를 포함한 상품의 비율이 많은 건 은행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점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ELS 상품을 판매한 국민은행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품 구성 비율에서 홍콩지수 기반의 상품이 많다면 이는 명백하게 은행의 판단 미스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은행의 과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목적인 은행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 판매에 올인한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설명 의무 위반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즉 은행이 안일하게 판매한 것이죠. 지금 피해자분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결국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 은행 측이 우리는 상품을 설명했고 그 과정을 녹취했고 고객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매수하는 거라는 사인까지 받았으니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 다 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신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뭔가 설명은 듣긴 들었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면 오히려 뭐라 항변하기가 애매한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상품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 들었다는 것은 증빙할 수가 없으니 도대체 어느 점에서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오히려 은행이 빠져나갈 근거만 제공하는 거 아닌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 법이 아니었다면 은행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증빙하고 기록하지 않았을 테니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은행이 유리하게 된 거 아닌가 하고 낙담하고 계십니다. 아니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맞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의 각 조문과 취지는 지금과 같이 은행이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사인받은 증거만 가지고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강조하는 강화된 설명 의무는 단순히 서류에 서명을 받거나 원금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설명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은행 측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을 넘어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최대 위험이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며 상품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취가 있다면 녹취에서 직원이 설명하는 것에 네, 이해했습니다 등의 답변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대 위험이 어느 경우에 일어나는지를 이해했고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서류의 경우는 본인이 이해한 위험성, 상품 특징 등이 자필로 기재된 게 없으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불안전 판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 전문가가 알기 쉽게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상품의 위험성을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할 증빙으로는 고객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녹인 구간이 어디이고 녹인 구간이 도달할 경우에 지수가 만기 전까지
어떤 특정한 약정 지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이 얼마가 나고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거나 기록해야지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판매자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명기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 지침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 부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는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과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투자자가 상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직접 기록하거나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나 녹취록에는 듣고 이해했습니다. 혹은 세부 내용 기재하는 칸에 상품 이름과 원금 비보장형이라는 사항 등만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들이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나 소비자들의 이해 수준에 대해 작성한 기록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는 은행이 금융위 지침대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과거에 넉인 사례나 손실 사례를 언급한 은행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이를 언급했다면, 과거 녹인 사례나 손실 사례를 언급했다면 홍콩지수 기반의 ELS 상품을 매수하는데 주저했을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때 손실률이 얼마라는 설명과 더불어 이러한 과거 사례를 실제로 언급해야 금융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특징을 간과한 점입니다. 금융자산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 고객들인데 이들에게 ELS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더러 혹 권유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가입 시 실제 위험 사례나 상품의 특징 등을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습니다. 반복 매수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상품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것 같은 경우가 많이 포착됩니다. 형식적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복 매수자나 신규 매수자나 똑같이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강화된 설명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반복 매수자는 이전의 상환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상품이라는 확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도 보호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특성 파악에 관한 것입니다. 고객의 자산 규모 및 투자 경험 등 투자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은행 직원이 표시하라는 대로 표시했던 공격 투자형으로 판명난 고객이라면 그런 고객은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데 적합한 고객인데 왜 은행에 자신의 금융자산을 맡기려 했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고객 특성의 분석 결과가 은행 직원의 안내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표기한 거라면 고객에 대해 한 번쯤 더 의심하고 고객이 은행을 이용하려는 이유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접근 공격형으로 분류된 고객이라도 은행에 예치하려는 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어 했을 경우가 많은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상품을 매수하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의 강화된 설명 의무는 여러 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은행은 그런 분석 결과를 거꾸로 활용합니다. 즉 이런 성향의 고객이기에 ELS 상품 매수에 적합하다라는 증빙으로 사용하지 그런 분석 결과를 소비자 보호에 어떻게 이용할지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